I'm declaring a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It's therefore with great hope that I declare COVID-19 over as a global health emergenc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식적으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소식을 전해드리기까지 3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는 일반적인 유행병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황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내려졌던 국제보건 비상사태가 끝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젯밤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인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해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를 일반적인 유행병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The emergency committee met for the 15th time and recommended to me that I declare an end to the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I have accepted that advice. WHO 긴급위원회가 장기적인 관리 체계로 바꾸자고 한 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 긴급위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전과 비교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도 계속 줄고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WHO는 사망자와 중환자가 줄고 있고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높은 수준에 이르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지난해 말 이후 확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한 주에 10만 명을 넘기도 하던 사망자도 최근 들어 1만 명 아래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만 WHO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위험한 전염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worst thing any country could do now is to use this news as a reason to let down its guard. 각국 보건 전문가들도 유행 자체가 끝난 게 아닌 만큼 백신 접종 등 필요한 예방 조치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한 만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단계 하향 조정에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당장 이달 안에 확진자 격리가 5일로 줄어들고 병원 같은 일부 시설에 남아있는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도 더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오원석 기자입니다.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건 지난 1월,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건 지난 3월입니다. 사실상 대부분 일상에서 마스크가 사라진 건데 다만 병원이나 약국 등 일부 시설에선 여전히 꼭 써야 합니다. 그러나 WHO가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한 만큼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단계도 하향 조정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방역 조치는 코로나 확진자 7일 의무 격리와 일부 시설 마스크 의무 착용 정도입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가 다음 주 회의를 열고 방역 조치를 어떻게 완화할지 논의할 계획인데 이르면 다음 주 중 곧바로 정부 방침이 나올 전망입니다. 먼저 이달 중으로 확진자 격리 일수가 현재 7일에서 5일로 이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서도 마스크 없는 일상이 가능할 거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어 다시 살아가니까 이게 불편하죠. 병원에서도 먹을 때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큰 지장이 없는데 마스크를 풀어도 되지 않을까. 다만 병원 등 일부 시설에 남아있는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는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아진 뒤에야 가능합니다. 정부는 애초 이 등급 조정 시기를 7월로 내다봤습니다. 마스크 완전 해제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큰 건데 질병관리청은 국내 방역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낮추는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제주와 남부지방에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도엔 강한 바람과 함께 역대 5월 중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늘길이 닫히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관광객들이 제때 제주를 떠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제주공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항공기 운항은 정상화됐습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이 날이 조금씩 개기 시작하면서 이 항공사들에서도 본격적인 승객 수송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활주로 안이 텅텅 비어 있었는데요. 워낙 비가 거세게 내렸던 만큼 이 비행기가 제대로 날고 내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부터 이 제주공항에 발효된 기상특보가 모두 해제가 되면서 제 등 뒤로는 비행기들이 하나 둘씩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이 대구로 이동하는 비행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항공기 운항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발목 낀 관광객들이 워낙 많아서 이 제주공항에서는 오늘 500편이 넘는 항공기를 운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관광객들이 많았다면서요? 네, 이틀간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이 제주에 남아있는 관광객만 2만 명이 넘습니다. 네, 제주도로 수학여행에 왔던 학생 6천여 명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기념일을 맞이해서 제주도를 찾은 이 가족들과 이 수학여행을 위해 온 학생들까지 저희 취재진이 만나봤는데요. 하늘길이 다시 열렸다는 소식에 모두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싹 다 결혼데 오늘 어제 오후부터 정상화된 것 같은데 항공권은 이미 자리가 없어서 대체편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네. 왜요? 제주도에 더 있고 싶지 않아요? 집에서 그림 그리고 싶어요. 앞으로 비가 더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도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도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제주에는 4일간 10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잠시 비가 그친 상태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이 황금 연휴의 마지막인 내일 이곳에는 최대 20mm의 비가 더 내립니다. 오늘도 4만여 명이 되는 이 관광객이 이곳 제주를 찾았는데요. 하지만 비행기 운항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 앞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이번 비로 제주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빗물에 미끄러진 버스가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아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고 대구에선 가로수가 쓰러져 승용차가 깔리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버스가 도로에 세워진 대형 화물차 뒤를 강하게 들이받습니다. 화물차를 밀어내며 옆차선까지 넘어갑니다. 버스는 이렇게 10여 미터를 더 간 후 겨우 멈춥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부산 사상구 한 대로에서 통근버스가 화물차와 부딪혔습니다. 밤새 내린 빗물에 미끄러진 겁니다. 이 사고로 70대 버스 운전자와 승객 2명이 크게 다쳤고 나머지 9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건물 옥상에 달린 간판이 강한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옥상에 끈을 고정하고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채 간판을 고정시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부산 부암동에서 건물 간판이 날린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 9명이 출동했습니다. 이처럼 어제 하루 동안 부산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107mm의 비가 내려 79건의 안전조치 관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승용차가 쓰러진 가로수에 깔렸습니다. 도로 곳곳엔 부러진 나뭇가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대구 수성구 범호동에서 가로수가 쓰러져 그대로 도로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타고 있던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 영주에선 새벽에 30m 축대가 붕괴돼 주택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경북 지역에서도 모두 27건의 안전조치 출동이 있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가 거래 실명제 직전 처분한 사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오늘 아무 문제 없는 거래였다며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했고 한 장관은 근거 없는 국가기관 폄훼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최윤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제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며 아무 문제 없는 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인 실명제 시행일인 지난해 3월 이전에도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모두 거래소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수사기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개인의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코인을 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를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을 보유한 채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습니다. 이준석이 가상화폐로 돈을 벌면 자랑이고 김남국이 벌면 문제냐는 김 의원의 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공개시장에서 실명 계좌로 매도를 했다면 문제될 일이 없을 것이라며 법률가답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서울 답방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보와 경제 문제가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인데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른바 성의 있는 호응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조기 답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보답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이 번갈아 상대국을 찾는 이른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 테이블엔 과거사 문제보단 안보와 경제 협력이 주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회담 의제를 조율한 지난 3일 한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한일, 한미일의 공조 필요성과 함께 원자재 공급망 안정 등 경제 협력이 부각됐습니다. 이런 논의는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 회의 중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지난 3월 수준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또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회담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굳이 우리가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국 정부가 한일 공동검증단을 구성하는 등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굴욕 외교로 끝난 3월의 방일 외교를 서울에서도 재현할 거냐며 당당한 대일 외교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은 국익과 미래를 위한 결과를 도출하라는 거라며 민주당의 정략적, 맹목적 반대를 거두라고 반발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저리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죠. 그런데 정부가 책정한 저리대출 예산 1,600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대출이 실행된 건 1%가 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석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21년 9월 전세 사기를 당한 차윤미 씨.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만 받아 챙긴 채 작정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에선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계약했던 오피스텔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존 세입자가 점유 중이라 차 씨는 1년 반째 고향 집과 지인들의 집을 전전하는 중입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대출 만기가 코앞이라 급한 불을 끄려면 추가 대출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저리 대출은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조차 되지 않아서입니다. 이제 대항력 때문인 거죠. 집을 점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가 피해자로 인정조차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저리 대출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고 총 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 5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조건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차 씨처럼 상당수 피해자들은 여전히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확보한 저리대출 예산 1,600억 원의 집행률을 따져봤더니 4월 중순 기준 13억 원, 1%도 안 됩니다. 대출 신청도 고작 69건뿐입니다.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대출 기준도 좀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입증이 된다면 현재 각종 규제나 대출 조건 등은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JTBC 구석승입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 해보죠. 시작할까요? 네, 오늘 대통령실이 미국 국빈 방문 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받은 선물들을 모두 정리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각별한 우위와 성의를 담아 준비한 의미 깊은 선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제 기억에 좀 남았던 건 윤 네. 대통령이 만찬 때 받았던 기타. 이게 생각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던 때가 이제 국빈 만찬이었죠. 네. 네, 이제 윤 대통령은 돈 맥클린이 직접 서명한 기타를 선물 받고 나서 노래를 불렀었죠. 그리고 또 다른 선물들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 내외의 국빈 선물은 소형 탁자와 화병이었습니다. 탁자는 부분적으로 백악관에서 사용된 목재를 재활용했다고 하고요. 화병에는 우리와 미국 국화인 무궁화와 장미를 수공예 종이꽃으로 만들어서 담았습니다. 시들지 않는 종이꽃은 영원한 우정을 상징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고요. 또 윤 대통령은 야구 수집품, 김건희 여사는 블루 사파이어 목걸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물 받은 걸 보니까 네. 부통령에게도 선물을 좀 받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내외가 또 선물을 했는데 보면 한식 조리법이 담긴 책자와 앞치마, 쟁반 등 주방용품을 선물을 했고요. 요리에 대한 윤 대통령의 관심을 강조했다는 설명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의 선물도 있더라고요. 서울과 워싱턴의 전경을 형상화한 레코드판 조각액자, 그리고 윤 대통령 반려견들의 이름을 새겨 넣은 산책줄도 있었습니다. 깨알 같은 디테일들이 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실의 선물의 의미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건 그만큼 미국 국빈 방문이 성공적이었다. 이걸 강조하려는 그런 걸로 보이죠. 네, 그렇게 봐야겠죠. 실제 대통령실은 미 측의 전례 없는 환대와 예우, 국빈 방미 선물에도 드러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이번 선물이 과거 우리 정상들이 받았던 거에 비해서 더 다양하고 특별하다는 설명까지 더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이나 외교 정책을 놓고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특히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한중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풀어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고요. 또 내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을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성의 있는 호응을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통령실과 정부의 외교력이 매우 큰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시다는 과연 어떤 선물을 가져올지도 기대하고 내일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준비해 오셨죠? 네. 러시아군과 함께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이 철수를 하겠다 이런 말을 꺼냈고요. 네. 예정일은 나흘 뒤 5월 10일 이렇게 됩니다.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발을 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실제 이제 철수를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탄약이 없어서 철수를 하겠다는 거니까요. 일단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예브게니 프리고진,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죠. 병사들을 뒤에 쭉 세워놓고 철수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의 거점을 국방부 소속 정규군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 철수는 탄약이 없는 상황에서 병사들이 무의미하게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건 국방부 잘못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고진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자 전쟁의 선봉에 나섰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었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이제 힘들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프리고진은 전사한 걸로 보이는 시신들을 가리키면서 이제 분노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욕설과 고함을 내뱉기도 했고요. 방금 이제 쇼이구 막 이렇게 큰 소리 외쳤잖아요. 네네. 쇼이구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거든요. 군 지휘부에 욕을 퍼부은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앞장서서 이끌어왔던 인물이 탄약이 없어서 병사들이 죽어간다면서 러시아 국방부에게 욕설을 저렇게
직언을 하는 모습. 네. 이걸 푸틴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진규 기자 백브리핑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 대관식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찰스 3세 국왕식의 대관식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일 겁니다. 무려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행사라 엄청난 인파가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필기 특파원, 비가 내리고 있죠. 그곳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찰스 국왕과 카밀라 왕비가 마차를 타고 대관식장으로 향한 길목인 트라팔가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곳 시간으로 10시 18분 지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국왕 부부가 오전 10시 20분 버킹엄궁을 나오면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아직은 출발 전인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나기와 돌풍이 예고돼 있고 지금도 비가 흩뿌리고 있지만 이 세계 행사를 보기 위한 인파를 막진 못했습니다. 영국 철도청은 오늘 영국 전역에서 또 세계 각지에서 온 무려 120만 명이 런던에 모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축소되고 아무래도 70년 전 대관식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영국의 위상이나 왕실의 위상 등 달라진 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런던 시내를 다니면서 그 분위기와 또 시민들의 생각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런던 명소 중 하나인 BT타워 꼭대기에 찰스 3세의 대관식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걸렸습니다. 길거리 작가는 바닥에 그의 초상화를 그렸고 대관식을 알리는 무료 신문도 발행됐습니다. 기념품 가게의 엘리자베스 여왕 상품 자리는 찰스의 얼굴이 대신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버킹엄궁 앞에 텐트를 치고 자리 잡은 이들은 비틀스 노래를 부르며 왕의 행차를 기다립니다. It was the Queen's funeral through London and we camped out for Harry and Meghan's wedding as well. So it's just a good vibe with everybody. And 70년 만에 새 국왕을 맞이한 영국 시민들 사이에선 기대하는 마음과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특히 위기 때마다 외교 구원투수로 나선 여왕의 빈자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Well, he's got some big shoes to fill. You know, his mother was loved the world over, so it's going to be difficult for him. But 왕실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한 작가는 군주제를 지지하는 젊은 층이 3분의 1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국 해변에 찰스가 마지막 왕이 될 수 있다는 대형 그림을 모래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찰스 국왕은 버킹엄 궁전에서 출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버킹엄궁을 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 이곳에서부터 엄청난 환호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버킹엄궁을 떠나면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총 2.1km의 왕의 행렬을 하게 됩니다. 찰스 3세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한 지난해 9월부터 이미 국왕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8개월을 준비해 이제 대관식을 치르게 된 겁니다. 캔터베리 주교로부터 왕관을 받고 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왕으로 선포되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한 40번째 왕이 됩니다. 이 자리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트리도 캐나다 총리를 비롯한 각국 정상과 또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 한국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참석을 합니다. 이제 영국에서는 시니어 여왕을 구하소서라고 했던 구호나 국가 모두 시니어 왕을 구하소서로 바뀌어 부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국 런던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의 연주를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감성을 닮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유키 그라모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제 한국 팬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키 그라모토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틈난 대로 한국어 공부를 해서 공연 때 직접 한국어로 해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そうです。公演の時に簡単な曲の解説をして、お客様が今どういう曲を弾いているのかが分かりやすいように直接話すことが重要だと思いました。 한국어 공부는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韓国語の本を買ったり、それから語学の番組なんかもあります。教育番組でね、それを見たり、最近はコロナのせいで人にと直接教わることが難しくなってきたので、
スマートフォンのアプリなども使うようになりました。 저 이제 올해 토끼의 해를 맞아서 토끼 넥타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저는 토끼띠입니다. 아, 선생님 토끼띠세요? 오. 11세가 되었네요. 71세. 일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마음만은 20대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이제 벌써 25년째 매년 한국을 찾아 공연하고 계십니다. 유독 이제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었을까요? はい、やはり1999年に初めて、芸術の殿堂っていうのかな、そこでコンサートをした時にお客様が満員のそれで拍手で迎えてくれたことがやっぱり大きな印象として残っています。 기억에 남는 한국 팬이 있습니까? いろんなファンがいらっしゃるんだけども、最初の公演の時のサインをまた最近になって持ってきた。だから20何年前の公演にも来てくれて、もう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思い出はたくさんあります。 이제 저희가 사실 선생님의 연주를 좀 청해 듣고자 피아노도 이렇게 직접 마련을 해봤습니다. 청해 들어봐도 될까요? 한국말로 다음은 레이크 루이즈를 연주하겠습니다. 너무 멋진 연주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레이크 루이즈를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そうですね。やっぱりこの曲はデビュー CD というかにするきっかけになった曲ですので、一番好きですね。 이제 그동안의 음악적 세계가 농축돼서 나온 곡이라고 생각했다. 33년 동안 쓴 노력의 결실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레이크 루이즈에 대해서. ずっとピアノ音楽をやってきて、その33あたりにですね、やっぱりいろんな辛いことがあったり、もうこう自分が上昇しなきゃいけないと思った時に、かなり神様のおぼしめの詩のように降って出てきた曲なんですね。 선생님이 이제 실제로 많이 연주하시는 곡들이 서정적이고 따뜻한데 실제 성격은 음악과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曲と似たっていると思いたいんですけれどもね、私も時々ギャグ冗談を言うのが好きだと周りの人は言いますね。 넥타이도 그렇고 어린이날 5월에 되게 잘 어울리는.
저는 토끼띠입니까? 토끼띠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음악은 깨끗한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나요? 綺麗な心っていうとちょっと私も自信ないんですけども、やはりそれに集中するというか、世の中のいろんなことを忘れる、関係なく音楽だけに集中できるのは理想だなと思います。 정말 이렇게 몰입해 있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실까 궁금했거든요. 実際のこのやってる中身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他の人には理解がしづらいものですよね。ですから、ここはちょっと音が足りないなとか、もうちょっとゆっくりすべきかなとか、もういろんなことをたくさん考えてますので、ダメですね。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완벽한 연주란 무엇일까요? 世の中ではすごい演奏とか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聴いていて自然だな、心地よいなというのが一番いいと思います。 이제 어떤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 친절하고 멋진 아저씨, 할아버지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そうですね。自分が若い頃はおじいちゃんのイメージっていうのが優しかったり頑固だったりいろいろな感じがあるんだけども、自分がそうなってみてやっぱり感じの良い할아버지になるのが一番理想だなとは思います。 편안한 인상을 위해서 수염도 기르시는 겁니까? 一回生やしちゃったんでなかなか剃れなかったというのが本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ねちょっと上の方はちょうどないのでちょうどバランスがいいかなとこのままにしてます。 역시 응용 물리학 전공하셔가지고 이 밸런스, 뭐 수학적인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신 건가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뉴스룸 시청자들에게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오늘 뉴스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곡이 있을까요? お母さんやおばあちゃん、おじいちゃんの方が年齢を重ねてますので。 思い出がたくさんありますよね。子供たちや家族や周りの人やね、そういう写真の帳などをめくるとこう懐かしい思い出が蘇ってくるというそういうような次第の曲がありますので、ちょっとだけ部分だけ弾いてみますね。 네, 마지막으로 유키구라모토 선생님의 음악을 청해 들으면서 앞으로도 오래오래 좋은 음악 들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유키구라모토 선생님의 음악 청해 듣겠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낮부터 구름이 차차 걷히면서 한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제주와 전남 일부 지역엔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더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뉴스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홀에서는 영국 대관식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